부터는 시작됩니다. 담자균은 가장 진화된 저 5가지 중에서 가장 진화됐고요. 격벽이 있고요. 녹병, 깐부기병, 목재부병 이런 것이 전부 다 담자균에 속하게 되겠어요. 가시요 목재부, 녹병, 깐부기병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격벽이 유역격병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다 그 세포 안에 하나 핵이 하나씩 들어있죠. 이런 거는 격벽이 있으니까 95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벽이 없는 거는 다핵균사라고 그러고 격벽이 있어갖고 고동된 거는 불안정균이라든가 담자균, 잔항균은 뭐예요? 이게 단핵균사, 단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유성생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담자부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원형질, 핵, 감수분열 요 3가지 단계를 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녹병, 깐부기, 모균, 복균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자균은 뭐 그림을 제가 뭐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불안정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안정균은 좀 복잡해요. 불안정균은 어떻게 돼 있냐면 96쪽부터 보겠습니다. 96쪽 보면 C부터 보세요. C 96쪽 위에 C가 이제 이거 위쪽이 저기처럼 돼요. 96 이제 불안정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잔항균, 지금은 불안정균. C는 아까처럼 접시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여기 이제 이게 C는 분생 포자 반. 이거는 왜 유성 세대는 없기 때문에 포자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생 포자 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뿔같이 되어 있는 게 분생 포자 각이에요, D가, 그죠? 그림을 보세요. 그 다음에 A하고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꽃다발처럼 생겼잖아요. 그 안에 그 포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얹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줄기에 이 포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옆에 있는 거는 단면을 잘라서 본 거예요. 위에서 그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꽃처럼 돼 있잖아. 꽃 그 속에 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잘랐어, 그지? 네, 이걸 잘라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 이 그림을. 아니면 그림 옆에다 쓰면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1번 이제 그 불안정균도 격벽이 있어요, 그죠? 불안정균 고등균이기 때문에 격벽이 있고 유성세대는 알려지지 않았어, 그죠? 이건 유성세대, 무성세대만 알려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95쪽에 밑에 보면 유곽균강이라고 했어요. 유곽균강. 유곽균강이 아까 얘기한 D가 유곽균강, 그죠? D하고 C하고가 이제 유곽균강. 유곽균강에는 유곽균강 D하고 C하고 D가 있어요. 이건 유곽균이에요. 각이 있다라는 거, 그 각 속에 있다라는 거,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죠? 각이 있죠. 보면은 A하고 B는 뭐예요? 없죠. 각균이 없어요. 그래서 요 C하고 D는 유곽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쭉 읽어드릴게요. 95쪽에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거 보시면 많은 그 밑에서부터 5번째 많은 식물병원군이 여기에 속하는데 분생포작과로 분생포작각 2-4의 D 같은 하는 거를 분생포작각균이라고 해요. 거기는 에스콜리타 뭐 마이크로포마 그다음에 포마푸시스 필로스티카 셉토리아 이런 거 셉토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 그런 게 다 분생 포자 강목 그 D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D 셉토리아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분생 포자 반 있어요. 지금 유곽균 하는데 반 접시 모양으로 된 그 C 모양이 분생 포자 반인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콜렉토트리콤 많이 들어보시죠? 탄저병 맨 밑에 탄저병.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고 엔토모스피리움 있죠. 홍가시 전문이병에 속하 있는 거. 그것도 C같이 생긴 거예요. 불안정균을 지금 하고 있는데 C 된 거죠. 그다음 마르소니아도 그렇게 돼요. 마르소니아 많이 들어봤죠. 임록병 그 전문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페스탈로프시스 요번에 나왔다며 시험에 그죠? 페스탈로프시스 있어갖고 이제 부속사 가지고 있는 뭐 3개의 마디가 이제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 그거 페스탈로프시스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생겼어요? C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것도 유곽균강의 분생 포자 반이라는 얘기예요. 네. 반. 여기서 다 정리를 해놓고 가야지 뒤에 가서 책을 읽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이해 안 하고 뒤에 가면은
이제 완전히 저기 되는 거야.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지금 엄청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분리를 안 해놓고 정리를 안 해놓고 간다면 완전히 공부를 여러 번 해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할 때마다 강론에 가서 공부할 때마다 다시 한번 보는 거지. 아, 불안정균의 마이크로 스페란가 뭐 이런 거 할 때 엔토모스프리움 할 때 아, 이게 이 포자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돼.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럼 유각군강은 보면 C, D만 있고 AB는 없는 겁니까? 그럼 AB는 아니지. AB는 각이 없지. 네, 포자가 덮여 있잖아. 이거 각으로. 총생군강에서는 AB만 있고 또 CD는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거는 겉으로 포자가 나와 있잖아. 이거 A하고 B는 그걸 총생강균이라고 그래. 총상이라는 거 뭐야? 꽃 같은 게 꽃다발 같은 게 뭐 총상형이라 뭐 이렇게 뭉쳐 있다라는 거 꽃다발처럼 돼 있는 게 총생강균. 이제 96도로 넘어갈게요. 이제 총생강균을 하겠습니다. 총생강균은 어떻게 생겼어요? A, B처럼 생겼다니지 이게. 그림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복잡한데 총생강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다발처럼 생겼다는 거 이게 총생강균이에요. 요게 이건 유색강균이고 각 있잖아요.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껍데기가 없이 포자가 이렇게 낮추돼 있잖아. 응? 이거 총생강균이에요. 총생이라는 게 뭐예요? 뭉쳐 있다는 거. 꽃다발처럼 총이라는 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있어요? 그 뭐죠? 여기 쭉 보세요. 알터나리아, 아스피랄라길러스 아까 얘기했지. 아스필라게스, 그 보트리스, 세르코스포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세르코스포라, 뭐 푸사리움, 콜리네스포라, 피리큘라리아, 그 다음에 베르티큘룸 이거 했죠. 시드름병 할 때 베르티큘룸 이런 게 다 총생균간 불완전균의 총생강균에 속하는 거예요. 포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이건 유성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생 포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생강균 할 때 이걸 다 애워가지고 있다가 강론에서 써먹는 거지. 예. 생김새가 나오잖아. 그러면 앞에를 또 봐. 갔어. 총생균강이면 어떻게 생겼나 다시 하면 이게 이제 각인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공부하기 쉽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아시면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곰팡이의 역할은 뭐예요? 부생성입니다. 부생성이라는 건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순환하게 만들어. 뭐냐면 유기물을 분해하잖아요. 유기물이라는 거는 탄소들이 모여갖고 탄수화물을 만들어. 유기물을 만들잖아요. C가 모여서, 그죠? 탄수화물이라는 것도 C가 6개가 모여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분해하는 게 뭐야? 곰팡이가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나오면 아, 이게 곰팡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분해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부생성 곰팡이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목재도 분해를 하는데 리그닌까지 분해할 수 있다. 리그닌까지 분해하는 건 뭐예요? 갈색이요? 백색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항명도 외우셔야 돼. 이제 이따 뒤에 나오는 거고. 기생성 곰팡이로 들어가겠어요. 기생성은 살아있는 데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요? 거기 보면 궤양병, 뭐 넥트리아, 줄기에 밤나무, 뭐 줄기 마른 병 이런 게 이제 넥트리아가 들어가죠. 이건 궤양병이에요. 그거는 이제 기생성 곰팡이에요. 이건 아까는 부생성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부생성인데 이건 이게 기생성, 전문이병, 시드름병, 가지 마른 뿌리 썩은 병 이런 거는 뭐 다 기생성이다. 이제 공생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두 가지는 나중에 할 거고 공생성이 들어가요. 공생성은 뭐예요? 기주하고 서로 이게 상호 교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균군이라는 거예요. 균군. 지금부터 이제 균군을 공부할 거예요. 98쪽에 가면 균군이 있는데 균군은 뿌리꼴 균사 다발이라는 거예요. 뿌리꼴 균사 다발. 뿌리처럼 생겨서 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곰팡이가. 그래서 균군은 어떤 역할이에요? 이거 뭐 토양학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 균군은 흡수 면적, 그 밑에서부터 뭐 8대쯤인가? 균군은 뿌리의 흡수 면적을 증가시키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인을 순화시키는 거 역할을 해요. 인이 왜 순화를 흡수를 하게끔 도와주느냐? 인은 딴 거랑 고정이 자주 되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식물이. 뭐냐면 산성일 때 뭐하고 결합이 돼요?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결합되고 또 염기성일 때는 뭐하고 돼요? 칼슘하고 결합이 돼서 식물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기 성분을.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는 게 뭐예요? 균근이 역할이다. 인이 제일 중요해요. 2대 때도 나고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균근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뿌리털 곰팡이 인을 순환시키다가 제일 중요해. 인환시킨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침엽수름은 거의 다 균근을 갖고 있어요. 침엽수는 그 밑에 그런 내용이고 99쪽을 보면은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내생균이다, 외생균이다. 내생균은 피층까지 들어가요. 근데 외생균은 그냥 뿌리 옆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생균군은 어떤 역할,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균군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층에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격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 내생균군에도 격벽이 있냐 없냐. 그래서 격벽이 없는 거를 VA, 비시쿨라, 아부스쿨라 이렇게 그 VA로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격벽이 없는 게 대부분 많이야. 내생균군은 격벽이 없어. 그 다음에 수목은 뭐 단풍나무, 히말라야 산목, 삼나무, 열대성 목재,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다 양쪽 다 하는 게 있어요. 내생균도 외생균도 하는 게 오리나무, 버드나무, 유칼리우 세 가지 정도 나눠두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아까 이제 공부했던 곰팡이 분류하는 게 나와. 아까 이게 뿌리 곰팡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접합균이 이제 생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접합균은 뭐예요? 격벽이 있어요, 없어요? 하등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뭐 엔도진이라고 나오죠. 그거 보면은 아쿠로스 포라 다음에 엔도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접합균인 종류예요. 격벽이 없는 접합균. 아까 엔도진 했어요. 그죠?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연관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내생균은 접합균을 또 외우셔야 돼. 균균을 엔트로스포라, 뭐 기가스포라, 구로무스, 스클라시스트, 뭐 스쿠테, 로스포라 이렇게 외우시는데 엔도진이라든가 엔트로스포라, 뭐 기가스포라, 이거 그로무스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외우셔. 그냥 중행 중에 엔도진이야, 엔도진 접합균이다. 내생균은 뭐예요? 접합균이 이제 한다. 격벽이 없죠, 접합균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포자. 이제 잘 포자는 이제 접합균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포자를 잘 하지 않고 후벽 포자라는 게 있어요. 후벽 포자. 그 세포가 그 벽이 딱딱해지는 거야. 단단해지는 거. 그리고 후벽 포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후벽 포자를 생성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내생균군 했죠. 내생균군인데 이제 격벽이 주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VA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100쪽을 넘어가요. 100쪽. 격벽이 있는 게 있어요. 내생균군 중에서. 뭐예요? 난초하고 철쭉류다. 철쭉류하고 난초류는 격벽이 있어요. 그죠? 그냥 외워두시고 거기서 보시면 뭐 학명 좀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것까지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학명 특이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외생균군은 넘어갈게요. 외생균군은 이제 뿌리털 옆에 뿌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바깥에 나와서 외우셔야 돼요. 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피나무, 버드나무. 그 다음에 진달래들, 콩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소나무, 참나무, 피나무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 외생균군의 특징은 뭐 소나무 같은 거 Y자를 이제 그 밖에 나와 있으니까 뿌리처럼 Y자로 돼 있다. 여기서 하르티그 넷이라는 게 있어요. 하르티그나 그물망처럼 돼. 뿌리가 그물망처럼. 이게 하르티그예요. 하르티그.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내생균은 이제 피층까지 침입하는데 이거는 거의 침입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균군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보통 그 수명이 짧아요. 그죠? 그리고 외생균군은 어디에 속해요? 담자균이나 잔황균이나 뭐 이런 게 속해요. 대부분 담자균에 속하지만은 잔황균 속하는 것도 있고, 백일적으로 보면 모래밭 버섯이 중요해요. 피스톨리투스라는 게 있죠. 피솔리투스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외생균군의 대표적인 버섯 균인데, 이거는 이제 그 조경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 이제 뿌려주는 게 이제 이거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모래밭 버섯 중요하고요. 뭐 수목 컨테이너 몇 포장이 미리 뿌려줘요. 이게
소나무 같은 거 이제 이식을 하잖아요. 많이 소나무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잘 이식이 안 됐어. 기술이 없어서. 이런 균이 있다는 걸 잘 몰라갖고. 왜냐면 이 균이 뿌리에 달려 있어갖고 바로 가서 적응을 해서 양분, 수분 같은 걸 빨아들여야 되는데 옛날엔 그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미리 그냥 이제 떠났다가 이제 옮겨놓으면 바로 죽잖아요. 또 이게. 그런데 요새는 이런 이제 곰팡이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개발해갖고 왜 생긴 균들이 있구나. 그래서 미리 뿌려주는 거야, 균을 거기다가. 그래야지 살을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그게 요새 잘 사는 이유가 이게 이 균 같은 걸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핏솔리 투수라는 거예요. 모래밭 버섯. 그래서 수목과 콘테이너 몇 포장이 널리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지만 또 특이한 게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되는 게 있어요. 중간형. 이거 중간형은 또 뭐예요? 잔황균에 속한다. 다시 정리를 해요. 그러면 내생균은 접합균이고, 그죠? 외생균은 담자나 잔황균이 있는데 내외생균은 잔황균에 속한다. 잔황균에 속한다. 나무도 뭐 이렇게 좀 애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낙엽송, 전나무, 감비, 뭐 침엽새도, 뭐 소나무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게 다 같이 비슷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1쪽 밑에 보겠습니다. 이미 기생체 얘기했었어요. 이미 기생체라는 거는 살아있는 대로 잠깐 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원래는 썩은 데서 살고 있다가 죽어 있는 데서 이제 곰팡이들이 생활하다가 이미 기생체라고 해서 살아있는 데 가서 이제 하는데 이미 기생체나 이미 부생체라는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2쪽에 가면 이제 그 목재부균이 있어요. 목재부는 심재에서 자라면서 목재를 부시킨다. 네 번째 보면 그죠? 목재부균은 어디서 자라요? 심재에서 자란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뿌리에 대한 병이 이제 쭉 나타나 이제 출병이. 그래서 뭐 그거 쭉 읽어보셔야 돼요. 꼭 가셔서 병의 발생 병기 뿌리에 나타나는 거. 뭐 자실체 이런 것도 나타나고 뭐 그렇게 있고 103쪽 어제 그저께인가 잠깐 했던 거예요. 병원균 우전병 다시 설명드릴게요. 병원균 이제 뿌리에 대한 병에 대한 걸 설명하기 전에 대부분 뿌리에 발생하는 거는 병원균 우전병하고 기주 우전병이 있어요. 이 말 그대로 병원균 우전병이래요. 병원균이 먼저 위치를 잡고 있는 거야. 병원균이 우점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가서 잡고 있다라는 얘기죠. 병이 언제 잡아요? 성숙해서 못 들어가죠. 어릴 때 들어가서 있는 거야. 그냥 그 자체에. 그러니까 미성숙한 조직에 침입하고 있는 그 병을 병원균 우전병이라고 그래요. 뭐요? 파이토프토라, 니족토니아 운달라탈. 운달라타가 이거 니지나서 뿌리 썩은 병. 그 다음에 니족토니아 솔라니, 푸사리움, 피티움 요런 게 이제 있는데 요런 게 다 조직을 연화시켜요. 이런 병균들은. 그럼 병원균도 센 거죠. 그렇게 연화시키죠, 조직을. 그래서 이래 때도 났어요. 뭐 피티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연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있는데 거기 보시면 독소병원균은 뭐 아스피라길러스 아까 있고 페니실름 이런 것도 있다. 이제 그래서 병원균 우전병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모잘록병이에요. 전번에 리지나하고 아밀라리아 나왔고 이번에는 뭐 모잘록병이 나올 수도 있겠죠. 보시면 모잘록병은 뭐예요? 밀식하고 이렇게 어릴 때 묘목을 밀식하게 키우거나 햇빛이라든가 습기가 많고 뭐 이런데 햇볕이 잘 안 되고 종자를 너무 깊게 심어도 그렇다는가 봐요. 종자 활력이 없는 거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화하기 전에도 생길 수 있고 발화 후에도 생길 수 있어서 전후 이제 모잘록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세 가지 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림 밑에 보시면 그림도 봐야 되고요. 2차 때는 그림이 나요. 모잘록병 뭐 이게 이제 무슨 나무인지 2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푸사리움이네. 1번 같은 경우 뭐 모잘록병 있잖아요. 줄기 가운데가 검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모잘록병인데 이제 이게 모잘록병이라고 써야 되겠죠. 무슨 나무는 모르겠어.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기주하고 이 병하고 써야 돼요. 2차 때는. 그런데 이제 모잘록병은 세 가지예요. 피티움하고 니족토니아 솔라리하고 피티움. 두 가지가 있고 나중에 푸사리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이제 지금 쭉 나열하고 있어요. 피티움은 뭐래요? 난균광이죠. 그러니까 난포자로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환경이 적합하지 않을 때 뭐를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난포자로 휴면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난균간의 특징이 그랬죠. 유성 세대를 할 때 난포자로 환경을 극복한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거기 그다음에 리족토니아 이제 나와요. 이제 피티움을 얘기한 거고, 리족토니아는 무슨 균이라고 그랬어요? 불완전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안 했네. 참. 불완전균 중에서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 거.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무포자. 무포자균이에요. 그럼 어디 나오냐면은 96쪽에 무포자균강이 있어요. 3번 무포자균강. 보면 리족토니아 솔라리 있어요. 이건 격벽이 있어요, 없어요? 불완전균이기 때문에 격벽이 당연히 있죠. 1회 때 시험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유튜브에도 저기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불완전균이니까 격벽이 있죠, 그죠? 잔항균, 담자균, 불완전균은 격벽이 있어요. 그 피티움하고 섞어놨어. 피티움은 뭐야? 난균간이니까 격벽이 없어, 그죠? 네. 틀리죠. 이게 다액균사다 이렇게 놨어. 피티움하고 리족토니아는 다액균사다. 틀리죠. 리족토니아는 격벽이 있기 때문에 단액균사고, 피티움은 난균강이기 때문에 다액균사다. 그렇게 이제 틀린 거죠. 그 1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거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갖고. 그런 거고, 이제 리족토니아 솔라리에 대한 거 이제 그 쭉 설명이 나왔어요. 리족토니아 솔라리는 불완전균이다. 격벽이 있다.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 균이다. 이거 모잘럭병을 일으킨다. 이 정도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 보시면은 이거 이제 리족토니아는 습한 곳에서 이제 자라기도 하지만 건조한 곳에서도 잘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피티움 같은 경우는 독소 같은 거를 이제 뽑잖아요. 연화시키려면 독소 뿜어내죠. 그런 건 이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고, 105 쪽에 보면 이제 방제법이 있습니다. 방제법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 토양 살균제 처리, 환경 조절, 경종적 이런 게 있고, 이제 질소질 비료는 삼가하고 완숙된 퇴비를 이제 해줘야 된다. 산도 조절, 환경 조절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모잘록병이에요. 그다음에 파이토프토라 뿌리썩은병. 파이토프토라는 뭐예요? 1번 난균강, 2번 잔항경, 3번 담자균, 불완전균은 4번 불완전균 어떤 거 속해요? 난균강. 난균간이죠. 난균간이 뭐예요? 파이토프라하고 피티움, 지금 얘기한 모잘록병에 걸리는 게 난균강이에요. 난균강의 특징, 무성세대 때 뭐를 만들어요? 유주포자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꼬리 달린, 꼬리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달려 있어요. 민꼬리도 있고 털 달린 것도 있고, 헤엄칠 수 있으니까 이게 습한 데서 잘 자라요. 근데 파이토프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피티움처럼 연화성 그 병원체죠. 독소를 뿜어내 갖고 연화성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예요? 이건 다른 거는 뿌리만 지금 이제 뿌리 얘기하는데, 이거는 열매, 줄기, 전신. 이거 역병이라고 그래요. 역병. 우리가 얘기하는 역병. 식물 보호 기사 할 때 역병으로 배웠는데, 이제 파이토프토라 수목할 때는 이제 학명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습하고 불량한 데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저기만 알으면 다 딸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6쪽에도 다 그런 얘기예요. 파이토포라는 무성생식을 하거나 장난기하고 장정기, 아까 얘기했죠. 난균강이기 때문에 장정기하고 장정기가 합쳐져서 난포자를 형성한다. 난포자는 어떻게 겨울을 난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 잘 읽어보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습한 토양에서는 운동성이 있는 유주포자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런 정도. 그 다음 방제법은 어떻게 돼요? 습하지 않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습하고 비육도가 낮은 데서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균제라든가 종자수식을 한다. 종자소독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 파이토포라가 종자까지 전염을 하기 때문에 종자까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리지나 뿌리썩은병은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 났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잔항균강. 학명 리지나 운둘라타. 밑에서 세 번째. 예, 학명 나오죠. 운둘라타. 그 다음에 잔항균. 그 다음에 반균강. 이렇게 되어요. 그 다음에 버섯은
파상 땅 해파리 버섯, 파상 땅 해파리 버섯, 리지나 저기 온도가 높은 데서 뭐 취사객들이 뭐 불을 피워서 발생하는 게 뿌리병. 요번에 났는데 맞추셨나 모르겠네. 그러고 어디를 침입해요? 1번 물관, 2번 체간부. 체간부를 침입한다. 피층이나 체간부를 찾는다. 그 다음에 수지가 송진이 많이 나온다. 가득 찬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송진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색깔도 회색이고 그렇게 하고 뭐 불난자리 그 뭐 치사 못하게 해야 되고 뭐 석회 같은 거로다 뭐 중성화 시켜야 되겠죠. 이거 불난자리 같은데 해변이기 때문에 이거 토양이 어떻게 했어요? 1번 산성이다. 2번 알칼리성이다. 산성이겠죠. 모래가 많은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산성은 어떻게 계량하냐? 석회를 많이 뿌려줘야 되겠죠. 리지나 뿌리썩은병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리지나 뿌리썩은병까지가 병원성 우전병이 되겠어요. 그죠? 병원성은 병원균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어릴 때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 그 다음 이제 기주전병은 약간 틀려. 병원균은 이제 상관없어. 기주가 환경에 어떻게 잘 못 견디냐 견딜 때 잘 못 견딜 때 이제 발생하는 병이에요. 뭐요? 이제 뒤에 할 건데 베르트실리움이라는 거라든지 푸사리움 같은 게 이게 그 시드름병이잖아요. 그런 게 들려. 아까 어제 말씀하셨네. 뭐 푸사리움은 왜 두 가지냐 그런데 예,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푸사리움도. 네, 제가 그 전번에 그러셨죠? 형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요거는 기주적이는 뭐냐면 조직 특이적 병이야. 조직 특이적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리지나도 체간부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시드름병들 있잖아요. 뭐 밤나무 줄기 마른병, 뭐 느릅나무 시드름병, 뭐 그런 거. 그건 어디에 한다고 그랬어요? 유관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주 특이적 병이라 이거죠. 기주 특이적. 조직 특이적이죠. 네, 조직이 특이적. 조직 어떤 특정한 부분 조직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 특이적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주우전병에는 베르트실리움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밀리아 뿌리썩은병이 있는데 아밀리아 뿌리썩은병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기 뭐 하동에 그 뭐 상림인가 뭐 그런데 엄청이 많아요. 막 가봤더니 거기 대학교에서 막 그 편말 붙여놓고 그 나무마다 그게 병이 많이 걸렸으니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엄청 걸려요. 다 온통 다 그래요. 지금 가면은 막 버섯이 이제 뭐 무슨 버섯이요? 뽕나무 버섯이 막 나올 거예요. 지금 아직 안 가봤는데 그 갈 기회 있으면 이제 11월 달에 오러 가보라니까 또 가보는데 가보면 막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밀리아 뿌리썩은병이에요. 아밀리아 뿌리썩은 뭐 초본부터 시켜서 침엽수, 화렵수. 리지나는 아까 침엽수를 빼뜨렸네요. 침엽수에서만 발생하는데 아밀리아는 초본부터 생성해서 화렵수, 침엽수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밀라리아 저기 학명은 뭐예요? 아멜레리아까지 아밀리아 멜리아 이렇게 아밀리아 멜리아 여기 아밀리아 멜리아 그렇죠. 아밀리아 멜리아 아밀리아니까 뭐 아밀리아까지 아실 거고 멜리아 붙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담자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리지나는 잔황균이라고 그랬죠. 근데 잔황균 뭐예요? 흰 날개 무늬병도 잔황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밀리아는 담자균이다. 담자균 대부분 담자균인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8쪽에 넘어가 있어요. 이거는 조림지가 더 피해. 천연님보다는 조림지가 더 피하고 그 다음에 인분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그 세 번째 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다 틀려요. 잣나무 같은 거 아밀레리아 솔리디페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감수성이 많다네요. 잣나무에도 많이 걸리고 뭐 이 아밀레리아 멜리아는 뭐 천마 있죠. 지금 뭐 저기 네, 천마 그 균이 이것도 아밀라리아 종류예요. 이거 내생균을 형성한다. 천마 있잖아요.
아시는 분이 맨날 해마다 이 천마 그 즙 사라고. 이거 아밀라리아 멜리아. 머리 아픈데 좀. 머리 아플 때 좋은 건가요? 네, 골 아픈. 머리 아픈. 그 저기 무주 그쪽에 많이 키우나 보더라고요. 땅 속에 이거 묻어놓으면 균을 넣고서 그게 큰데네요. 많이 지금. 그게 뭐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갈아서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요거 109쪽 항상 강조했죠. 그림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에 걸린 표징 중에 뭐예요? 아까 뿌리꼴 균사 다발. 뿌리꼴 균사 다발. 뿌리꼴 멍에서 균사 다발이고 부채꼴 균사판. 이건 막처럼 됐어요. 이거 평평하게 이렇게 부채꼴이 착 펴진 것처럼 하얀 균사판이 이거 그림 세 번째 요 그림. 그다음에 뽕나무 버섯 아밀라리아. 이거 송진 나오는 거 이렇게 그냥 이거 다 읽어 보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밀라리아 방지법, 저항성 품종, 구루터기 제거, 그 110쪽 그 1, 2, 3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조림지에서 많이 피해를 준다. 뭐 담자포자다, 뽕나무 버섯 다 얘기한 거고 수종 어떻게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퍼지는데 이 아밀라리가 이제 111쪽에 이제 퍼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퍼지겠어요, 번식을? 이건 유성생식도 하고 무성생식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담자균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지금 이제 111쪽 그림을 보고 있어요. 111쪽.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이 어떻게 이제 피해를 주고 있냐, 어떻게 원성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어느 게 더 빠를까요? 1번, 담자균에 의한 게 담자기에서 나온 그 포자가 빠르다. 2번, 균사 그 뿌리의 근처에 있는 균사 뿌리꼴 그 균사 다발에 의한 게 빠르다. 포자. 아니지. 포자는 거의 없고, 이거 책 쭉 읽어보시면 포자는 거의 없고 균사 다발 같은 게 많잖아요. 예, 균사 다발이라 퍼지는 거 있잖아요. 부채꼴 균사. 그게 뿌리꼴 균사 다발, 부채꼴 균사판 이런 거에 의해서 균사 자체가 뻗어갖고 하는 게 거의 90%가 되고, 이 담자귀에서 나오는 이 포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보시면 그림 이거 한 바퀴 돌아가는 거 있죠, 이런 거. 한번 그림을 쭉 이 설명 보면서 이제 하시면 되고, 안노섬으로 가서 안노섬 뿌리속 112쪽 안노섬은 뭐예요? 적송과 가뭄비가 이제 많이 걸린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되고, 이게 안노섬은 병원균이 뭐예요? 헤테로바시디움. 그러니까 헤테로라는 거는 이제 그 뿌리썩은의 일종이고 헤테로고, 그 바시듐이라는 게 담자균이죠. 이거 담자균, 안노섬, 이거 담자균. 뭐요? 민주름 버섯, 구멍장이 버섯, 말굽 버섯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말굽장이, 말굽먹장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말굽 버섯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헤테로바시듐, 안노섬. 그다음에 자줏빛 날개 무늬병, 자줏빛 날개 무늬병. 이것도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은 침엽수, 화렵수 다, 그리고 다범성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과수원 새로 생길 때 만든 그, 왜냐하면 거기 그 뭐지 썩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개척한데 좀 많이 발생한데 그래. 이건 뭐야? 학명 아까 헤테로바시디움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헤테로바시디움 모파. 아까 안노섬은 헤테로바시디움 안노섬 이렇게 하고 담자균의 두 개다. 그런데 자줏빛 날개는 모기버섯이다. 자줏빛 목을 생각하시면 되고, 흰 날개 문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줏빛하고 흰 날개하고 대항이 되잖아요. 그죠? 약간 비슷하니까. 이건 자줏빛은 새로 개척하는 과수원에 많이 발생되고, 흰 날개는 언제? 오래된 과수원에서 많이 발생된다. 버섯은 뭐예요? 꼬투리 버섯, 뭐 잔황균, 이건 아까 얘기했죠. 리지나하고 흰 날개는 뭐예요? 버섯 중에서 다른 건 담자균인데, 흰 날개하고 리지나하고는 뭐예요? 잔황균이다. 잔황균. 꼬투리 버섯을 꼬투리를 내가 잡는 거예요 지금. 꼬투리 버섯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멍장이 버섯도 있고, 그 구멍장이는 목재 부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시 목재도 이제
목재를 썩게 만든 거다.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게. 거기에 이제 아카시에 대한 게 쭉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 영지버섯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다 뿌리 쪽에 이제 하는 거고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뿌리는 끝났어요, 그죠? 뿌리는 끝났고 이제 줄기로 넘어갈게요. 뿌리에서 한두 문제 나고 이제 줄기도 한두 문제 나고 줄기에서 많이 나는 건 뭐예요? 그 세계 그 3대 병인 밤나무 줄기 마름병이 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넥트리아라고 그래서 캔커 뭐 이게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윤문형 뭐 이런 게 나타나요. 윤문형 같은 경우는 줄기에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병이. 윤문형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러면 그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밤나무 줄기 마름병. 그 줄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 학명 외워 두셔야 되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어요. 밤나무 줄기 마름병 우리 아시아 쪽에 원래 병인데 1900년대 넘어가서 다시 돌아왔는데 저항성이다. 우리나라 거는. 크리포넥트리아 파라스티카 꼭 외워 두셔야 되죠. 쓸 수 있어야 돼요. 전번에 얘기 계속 했는데 3대 병 쓰라고 그랬어요. 학명으로. 그죠? 그 다음에 중요병도 다 그냥 애워 두시면 못 외우면 파라스티카까지만 해도 넥트리아라는 게 이제 줄기 마름 뭐 개양병이거든요. 그런 거 얘기해야 되고 이제 계속 보면 거기 보면 자자가 숲이 밑에 형성되고 그러면 자자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자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자는 뭐예요? 영양생식일 때 예? 옆으로 퍼지는 거 있잖아요. 아까 포자가 그렇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놓은 거지. 자자. 아까 33쪽에 보시면 자자 얘기했잖아요. 자자. 자자하고 분생 포자 자하고 어떻게 틀리냐. 뭐 그렇게 그거를 자꾸 보시는 거예요. 아 이건 자자로 표시가 됐네. 그러면 자사다. 자자. 그거는 뭐냐? 색깔도 항색갈색. 자자는 그 표면의 껍질 그 밑에 껍질에 이렇게 균이 이제 쌓이는 거죠. 이거는 저기가 균이 그 포자가 아닌 균이 그냥 포자 쌓이는 거 그 숲이 밑에. 그러고 이제 증상 같은 것도 이제 색깔 같은 거를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배수가 불량한 뭐 이런 데서 된다. 뭐 중간에 쭉 읽어보시고 그 백색 페인트 같은 거 발라준다 이런 게 있어요. 왜 백색 페인트를 발라줘요? 제가 녹음한 거. 덥고 추울 때 상열인가 피소 뭐 이런 거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갈라지잖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미리 방지를 해야 돼. 균이 들어가기 전에. 그 상열 이렇게 발생했을 때 백색 페인트를 발라주고, 그다음에 천공성 이제 해충이 이제 구멍 못 들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항성 품종 은평이나 잎병이나 은기를 심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병을 잡아먹는 병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진균 기생 바이러스예요. 기생 바이러스. 균에 이게 바이러스인데 이 균에서 이제 기생와서 붙어서 곰팡이를 죽이는 거야. 바이러스 병에 걸려서. 이거를 dsRNA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sRNA. 그 밤나무 줄기 마름병 하면 당제 dsRNA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이걸 저병원성 균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밤나무 잉크병 학명 보세요. 여기 또 파이토프토라 또 나오죠. 그 역병하고 똑같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학명만 제대로 아시면 그거 비슷한 거야. 카추레죠. 파이토프토라 카추레가 잉크병이에요. 이건 이제 밤나무 줄기병하고 이제 비슷한 병인데 잉크색처럼 검은 액체가 흘러나온다. 그 균은 파이토프토라다. 그죠? 파이토프토라는 뭐예요? 뿌리썩은병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이토프토라 뿌리썩음증하고 기준은 우리 일본, 중국, 유럽밤 등이다. 우리나라도 걸리는 거예요. 아까 밤나무 줄기 마름병은 뭐예요? 저항성이죠. 그런데 잉크병은 저항을 해요, 못해요? 예, 못해요. 파이토프토라라는 그 병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원성 우전병이면서 독하다.
독소를 뿜어내요. 연화시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토종병이 아니다. 밤나무 임급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습한 데서 뭐 유주포자 만들어내죠. 파이토프라가 유주포자를 이제 그 무성생식할 때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습한 곳에서 잘 뭐 퍼져나간다. 그래서 118쪽 그 유주포자 그림 있죠. 여기 보시면 동그란데 뭐 이렇게 꼭지가 있다. 뭐 이런 게 또 있고요. 그죠? 그거 그 병원 저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설명해 놓은 게 다 이게 그림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암갈색으로 돼 있고 막 그 2-35 이런 거 보면 잉크처럼 진짜 잉크가 번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밤나무 잉크. 파이토프토라, 카츄레.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병원균이 뭐 휴먼 상태로도 오래 가요. 그죠? 파이토프토라. 앞에 그 균이 오래 가는 거 종류 막 순서대로 막 얘기한 적 있죠? 예. 거기 파이토프토라가 얼마나 갔을까요? 페이지는 21쪽입니다. 그 맨 마지막 표의 마지막 보면 파이토프토라 뭐 이거랑 뿌리 썩은 병 하는 건데 이것도 오래 가죠. 그렇게 막 오래 가지는 않네. 아무튼 이 밤나무 잉크병을 일으키는 파이토프토라는 뭐 100년이 지난 후에도 이제 이게 된다. 우리나라 저기는 감수성이다. 2007년도에 밝혀졌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뭐 밤나무 가지 마른병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포프로 줄기 마른병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단지 119쪽에 보면은 포플러 줄기 마른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게 균 이름이 발사죠. 120쪽에 가면은 120쪽에 가면은 발사. 그 다음에 오동나무 줄기 마른병도 발사. 불안병이라고 그래. 불안병. 그죠? 오동나무 같은 게 불안병. 그래서 이제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2-38 보면은 이게 이제 줄기 마른병이고, 그 다음에 121쪽 호두나무 검은돌기 가지 마른병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그런 거는 뭐 그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그 호두나무 검은돌기 가지 마른병의 분생 포자 이거는 약간 호박씨 같은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이런 것도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게 호두나무 검은돌기 가지 마른병에 생기는 멜람코니스라는 병이래요. 멜람코니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잖아요. 뭐 포자가 뭐 이렇게 뭐 검은색 병이다 뭐 이런 게 있죠. 이것도 잉크를 뿌려놓은 듯한가 줄기 저기니까 가지 마른병이니까 잉크를 뿌린 듯한 거 눈에 잘 띈다. 뭐 이 정도로 알아도 되고, 이제 개양병으로 가겠습니다. 개양병 아까 얘기한 거 윤문형이라고 그래갖고 어디에 발생하냐면 죽은 체관부와 물관부에 부생하는데 형성층에 주로 이제 그 형성층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122쪽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22쪽 윤문형 뭐냐면은 그 개양병이라는 거는 이게 그 병균이 식물이 클 때는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 못 크고, 이게 나무가 휴면 상태일 때 이게 침입을 하는 거예요. 휴면할 때. 그래서 상처를 입히고, 그 이게 이제 그 캘러스라고 그래서 그 조직이 덮는 거죠. 방어를 하려고. 122쪽 윤문형이라는 그 개양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건 123쪽에 보면 소나무 수지 개양병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네, 푸사리움병이다. 푸사리움은 뭐예요? 아까 불안전균류 종에서 얘기했었는데, 불안전균류 속에 속한다. 그죠? 그 다음에 총생균강에 속한다. 여기 뭐 있었잖아요. 96쪽에 한번 봐요. 푸사리움 또 한번 이렇게 앞으로 가셔서. 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균은 아무튼 그렇게 생겼는데 다 123쪽 다시 갈게요. 송진 가지 마름병은 푸사리움이라고 그래요. 푸사리움은 어디 감수성 있는 거 리기다 소나무가 감수성이죠, 그죠? 이것도 구가 꽃 같은데도 피해를 입혀갖고 종자의 질을 끄게 종자에도 전염시킨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 리기다 소나무 보면 막 송진 많이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푸사리움이에요. 푸사리움 히르키나툼 124쪽 병원균 푸사리움 히르나티움 네, 그게 병원균 이름이에요. 푸사리움 총생강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푸사리움 병원균 한번 보시고 분생포자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5분 쉬어요? 네, 지금 몇 시죠? 네, 지금 쉬었다 하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네. 이게 배터리가 그래도 다행히